안녕하세요. 약초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손발이 차고 복부가 차가운 증상에 좋은 효능이 있는 약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고 복부가 차가운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혈액이 부족해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끈적끈적 거리는 고지혈증이 있어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혈액은 혈관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항상 기운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운은 항상 혈관 속에서 혈액을 싣고 심장의 박동, 즉 심장의 이완 수축을 통하여 머리끝부터 손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만약 혈액이 부족하여 손과 발이 차갑거나 또는 복부만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온몸이 차갑거나 혹은 하체는 차갑고 상체는 열이 나는 상열 하한증이 발생하게 된다면 각각 증상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초도 그 증상에 맞게 각각 효능에 맞는 약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흔한 약초이면서도 식품인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계피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언제든지 계피를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약초는 국산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피의 원산지는 베트남과 중국, 남부지역 또는 열대우림에서 자생을 하고 우리나라 남쪽에도 개수나무가 자생을 하지만 계피의 성질이 뜨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열대우림이 있는 지역의 계피가 효능이 더 좋겠죠. 꼭 국산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3대 향신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맛이 맵고 달아 여름철에 수정과를 만들어 시원하게 먹으면 더위를 한 방에 보내버리고 또한 계피에는 항균 작용이 있어 식중독 예방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계피가 어떤 효능이 있고 계피가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손발이 찬 사람들은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혹 먹는 것을 즐겨한다고 해도 위장에서 소화 흡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만들어서 순환의 과정을 거쳐 혈액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복부가 차고 냉한 사람들은 보통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되고 흡수도 잘 안돼서 보통 묽은 변을 보기도 하고 복부 냉증이 심한 사람은 밀가루 음식이나 찬 성질의 음식을 먹기만 하면 설사를 자주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면 기운도 없으면서 혈액도 부족하여 손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몸이 차면서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서 몸도 따뜻하게 도와주는 계피는 뜨거운 성질이 있습니다. 열성이죠. 약초의 성질은 따뜻한 성질 그리고 열성의 성질 즉 뜨거운 성질을 말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평안 성질이 있고 그리고 서늘한 성질, 차가운 성질 이렇게 약초의 성질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계피는 열성의 성질 즉 뜨거운 성질이 있으면서 맛은 매우면서 단맛이 있어 복부와 손발이 차고 냉한 기운을 계피가 갖고 있는 뜨거운 성질로 몰아내어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고 손발도 따뜻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계피의 효능은 신장과 비장, 심장 그리고 간으로 규경을 하여 약효가 나타났는데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피의 뜨거운 성질이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몰아내서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계피의 작용이 한의학 용어로는 명문의 화를 회귀시켜준다 하여 명문회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문이란 배꼽 밑으로 손바닥 정도 위치한 곳을 보통 단전이라고 부르는데 단전은 많이 들어보셨죠? 단전을 명문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하체는 차고 냉한데 상체는 열이 올라와 괴로운 증상을 상열 하한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성이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발생하기도 하고 여성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갱년기에 접어드는데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갱년기 증상 중에 많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명문이 허약해지면 허화가 위로 올라와 상체에는 열을 발생시키고 단전에는 냉기가 발생하여 상체의 열과 하체의 찬 기운이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여 상열 하한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피의 효능이 상체의 열을 하체에 있는 단전으로 회귀시켜주는 작용으로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또한 계피는 그 뜨거운 성질로 복부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뜨거운 기운으로 몰아내어 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복부가 차가워 일으키는 복부 냉통을 없애주고, 비위가 허약하고 차가워 복통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위장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고량강, 포강, 필발과 함께 계피를 배합하여 사용하며, 한의학에서는 대이한환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또한 계피와 함께 건강, 초백출, 진피를 사용하면 되는데, 처방은 성출전이라는 처방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피는 귤껍질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에게는 소화가 잘 되도록 위액 분비 촉진으로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수정과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수정과에 들어가는 생강이나 계피가 따뜻한 성질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작용과 항균 작용으로 식중독에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개수나무의 껍질을 말하고 개수나무를 육개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계피를 한약명으로는 육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수나무의 잔가지는 계지라고 부르는데, 계피나 계지 둘 다 약효는 맵고 따뜻한 성질과 단맛이 있지만, 계피의 뜨거운 성질은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하향의 성질이 있어 하체가 차가운 사람에게 사용하지만, 계지의 뜨거운 성질은 상체 쪽으로 올라가는 상행하는 성질이 있어서 상체가 차가운 사람에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여 대충 끓여 먹어서는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계피가 뜨거운 성질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나 눈에 충혈이 자주 되는 사람, 또한 몸속에 열이 많은 사람, 변비가 있거나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그리고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계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계피가 혈액순환에 좋고 소화에도 좋다고 하여 너도나도 약재시장 가서 계피가루를 몽땅 사는 바람에 계피가루가 품귀 현상이 났고, 방송에도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하여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계피가루를 먹는 바람에 몸속에 열이 많거나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약초를 먹을 때는 약초의 효능에 내 몸 상태를 맞추지 말고 내 몸 상태에 약초의 효능을 맞춰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남부의 계피는 카시아 계피, 즉 육계라고 부르고,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계피는 실론 계피 또는 시나몬이라고 부릅니다. 카시아 계피인 육계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 실론 계피는 독성이 없어 장기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둘 다 눈으로는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계피를 살 때에는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카시아 계피인 육계는 임산부는 복용을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 기능을 증강시키며 내장 평활기의 경련을 해제시키고 위궤양 형성 억제, 백혈구를 올려주고 항전자파, 항균 작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피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복부 대동맥을 확장시켜 혈맥을 잘 통하게 하여 속을 따뜻하게 하여 혈압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계피가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약초의 효능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